안녕하세요 여러분,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의 김기동 회계사입니다. 자, 법인세 배분액의 공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급회계 기본 강의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중급회계 전 챕터 중에 유일하게 이 19장 법인세액에는 선수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챕터의 제목이 법인세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법인세법이죠. 뭐 세법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인세법, 뭐 소득세법, 부가세법 다양한 세법이 존재하지만 그중에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법인소득세법인 법인세법이거든요. 법인세법을 공부하셔서 법인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세무조정 개념, 소득처분 개념 그런 개념과 용어를 공부하신 다음에 그리고 재무회계 19장 법인세액을 공부하셔야 돼요. 법인세액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법인세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사전 지식이 없다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수업 목적상 과정 우리 그 공부 과정상 재무회계를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공부하고 재무회계 공부한 다음에 세법과 원가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를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한 건 세법은 재무회계 과정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본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법인세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제가 강의를 제공하는 게 많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저는 용어를 다 알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세법 용어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수강하시면 이게 목적 적합하지가 않아요.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제가 강의 촬영을 혼자 합니다.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 강의실이고요.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저 혼자 카메라를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촬영해가지고 우리 학원 홈페이지 공개 강의 쪽에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세법 다 공부하신 다음에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촬영해가지고 기본 강의 쪽에다가도 제가 보충 강의를 올려드리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 세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강의 수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세법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공개 강의 쪽에도 올라가는 거니까 공개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인세에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세란 게 뭔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죠. 경제주체,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개인소득세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줄여서 소득세다라고 부르는 거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소득세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줄여서 그냥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법인세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법 중에서는 법인세법과 연관해가지고 공부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볼까요? 기업이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기초로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면 그걸 기초로 뭘 낸다? 세금을 내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법인세라고 부르는 거고 줄치표는 없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라고 되어 있죠. 법인세의 정의입니다. 자, 양가로 1번.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예요? 개념용으로 먼저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액 회계 처리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 법인세법 공부하시면 거의 초반부에 공부한 내용일 거예요. 법인세는 과세기간 1년으로 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거든요. 하지만 과세기간이 1년이면 기업이 세금을 한 번만 납부한다면 아무래도 법인들의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죠.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1년 세금을 한 번 납부를 하면 이게 나중에 목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를 두 번에 나눠가지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셨죠? 예, 중간내납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완납이란 게 있죠. 신고 납부한 완납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규정의 원청지수나 중간내납을 통하여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요건 둘 한번 쳐볼까요?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납부액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기납부세액, 선급법인세 개정을 해서 자산으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결산일에 회사가 납부해야 될 법인세 부담액인 당기법인세를 생성해가지고 1년 동안 토탈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선급법인세와 상계하고 기납부세액과 상계하고요. 추정액이 더 큰 경우에는 세법에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여러분? 차가감 납부할세액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총부담세액이 있고 총부담세액에 선급법인세 기납부세액을 상계하고 나가면 차가감 납부할세액 즉 추가납부세액을 재무회계는 무슨 개정과목 이용하는 거고요. 당기법인세 부채랑 개정과목 이용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중간예납으로 기납부한 세금이 1년 동안 납부할 세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중간예납에 납부한 세금 중에 일부를 환급받아야 돼.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추정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당기법인세 자산이라는 개정과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그냥 개념입니다. 법인세 세금을 1년에 2번 내는데 선급법인세란 개정 과목, 그 다음에 당기법인세 부채, 당기법인세 자산이란 개정 과목에 대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 중간예납에 의한 납부한 세액이 10만 원이고 1년 기준으로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 얼마다? 18만 원이다. 그럼 일단 10만 원 내고 나중에 얼마 더 내면 되는 겁니까? 8만 더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분계의 순서대로 제가 번호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이 뭐예요?
우리나라 세법 법인세법상 6월 30일 기준으로 세금을 한번 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6월 30일 날 세금을 냈으면 1번, 2번 무슨 개정 과목 이용하는 겁니까? 일종의 선급 비용이거든요. 선급 법인세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이용해서 자산 처리하고 있다가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기준 세금 재계산했더니 얼마라는 거예요? 18만 원이면 어떻게 분기하면 되는 겁니까? 기납부세액과 우선 상계하고 그 다음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법인세 관련 뭐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부채. 몇 개월짜리 부채죠? 12월 3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세법상 3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단기법인세 부채로 계상하고 그럼 5번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납부한 세금 총 얼마예요? 18만이 되는 거니까 그걸 당했는데 뭐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31일은 세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몇 월 며칠까지요? 결산 종료일로 3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이고 번호를 제가 쓰면 6번 6번이 아니라 여기를 7번이라 해야 되겠다. 단기법인세 부채죠. 이 단기법인세 부채를 회사가 현금으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납부해서 끝내버리면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회사는 법인세 관련 회계처리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인세 납부 관련 회계처리예요. 하지만 제 두 번째, 중간 예납에 의해 납부한 세금이 10만 원이며 1년 기준으로 법인세 금액이 얼마다? 8만 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기준으로 납부한 세금이 10만 원인데 하반기에 이 회사가 좀 손실을 좀 많이 봐가지고 1년 기준 납부한 세금은 6개월 기준 납부한 세금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번호 한번 제가 적어드릴까요? 1번 2번 기납부세액이 10만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8만 원, 그러니까 총 부담세액이 8만 원이라면 오히려 기납부세액 중에 일부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환급받아야 되겠죠. 번호 의미하시겠죠? 선급법인세 중 일부를 3월 30일까지 환급받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차이 금액으로 법인세 관련 비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8만이라는 금액이 되겠죠. 1년 기준으로 납부할 세금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8만이라는 금액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회사 이제 몇 월 며칠이 있는 겁니까? 12월 31일이 존재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가한테 청구하는 거죠. 6번이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단기 법인세 자산을 국가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7번 국가로부터 뭐 받게 되는 거예요? 환급받으면서 거래가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총부담세액과 기납부세액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단기법인세 부채가 나올 수도 있고 차가감 납부할 세액 때문에요. 또 단기법인세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자산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처리인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기본 모형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기본 모형은 당연히 위에 거예요. 보통 기업들이 상반기에 소득도 벌어들이고 하반기에도 소득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의 소득 때문에 추가 납부할 세금이 준다는 첫 번째 단기법인세 부채가 나오는 모형이 기본 모형이고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고 요 단기법인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오는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내용들은 다 요 단기법인세 부채가 나온 내용 가지고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뭡니까? 법인세 부담액 회계처리, 법인세의 납부 관련 회계처리예요. 이게 법인세 회계는 아니에요. 진짜 법인세 회계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네모 2번의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인세 배분액이다 라고 되어 있죠? 뜬금없이 얘가 왜 나올까요? 맨 앞 페이지 가셔가지고 챕터의 제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죠. 19장 법인세액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던 건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은 회계를 공부한 거고 여기서 현재 뭘 고려하는 겁니까? 법인세를 고려해가지고 그럼 1장부터 18장까지 공부한 이 세전손익에다가 19장에서 공부하는 법인세 비용을 빼가지고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세후 단계 순익이 만들어지는 걸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법인세액에서 공부할 내용 첫 번째 먼저 뭐? 개념부터. 법인세액의 일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하시고 이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여기서 개념이란 게 바로 뭐냐면 쓰실 필요 없습니다. Y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법인세 배분회계를 왜 하는 거냐? 자, 왜 하는지 공부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뭡니까? 2절과 3절이 메인이에요. 여긴 뭐가 되는 겁니까? How to. 어떻게 할 거냐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법인세 기간 간 배분을 어떻게 하고 법인세 기간 내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을 공부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법인세액에 따른 법인세 비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챕터의 제목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1절에서는 법인세 기간 간 배분이란 게 무엇이냐? 법인세 기간 내 배분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설명하고요. 개념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기간 간 배분 회계 처리, 기간 내 배분 회계 처리 이렇게 한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기간 배분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에 네모 2번 법인세 배분 회계 의다라고 되어 있죠? 네, 법인세 배분 회계, 기간 간 배분 회계, 기간 내 배분 회계를 왜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보시죠. 회계이익 개선의 주요 목적은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과 경영진의 수탁 책임 이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 회계이익이 뭐예요? 회계이익이 여러분들이 1장부터 18장까지 공부하신 수익과 비용 뺀 거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회계이익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회계이익은 줄치겠습니다. 회계상의 이익은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발생주에 따라 회계상의 이익이 산정되죠. 발생주란 개념, 수익과 비용이 발생할 때 이익을 일으킨다라는 게 바로 회계상의 이익이에요. 반면에 과세소득은, 과세소득 개선의 주요 목적은 국가가 세금을 공정하게 과세하고 공평과세,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납세 의무에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익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금 적어드린 요 세 줄 있죠? 요 세 줄은 법인세법 관련된 서적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요 위에 두 줄은 제가 쓴 거고요. 회계이익은, 저는 재무회계 강사이기 때문에 회계이익은 주요 목적이 뭐예요? 성과평가와 수탁책임 이행 능력에 대한 보고. 하지만 과세소득의 주요 목적은 뭐다? 바로 공평과세와 납세자의 부담 능력 확보, 이거거든요. 그래서 과세소득은 발생주의가 아니라 과세소득의 근거 규정은 법인세법.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뭐로 만들어진다?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산정한다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세법을 배우신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뭔지 아실 거예요. 잠깐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 5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이걸 정리한 거죠. 회계상의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으로 무슨 주의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적어놓으시면 돼. 발생주의란 개념으로 수익 빼기 비용으로 만들어지죠. 발생주의란 게 뭐예요? 수익이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했다.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익을 인식하는 걸 회계이익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성과평가 유용한 거죠, 발생주의가. 하지만 과세소득은 공평과세와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주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무슨 주의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권리의무 확정주의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무,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인식하는 방식과 수익과 비용이 확정됐을 때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는 뭐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특히나 용어도 차이가 있죠. 회계상의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법인세법 공부하셨겠지만 세법에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수익을 입금이라고 부르고 비용을 뭐라고 불러요? 손금이다 라고 부르고, 입금 빼기 손금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소득금액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두 가지에 뭐가 발생한다?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발생하는 차이를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뭐로 공부하는 겁니까? 세무조정이라는 걸 공부하시게 되는 거라고. 그럼 차이가 발생하는데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어쩌라고가 아니라 왜 이 차이가 발생한 것을 조정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산정의 목적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이익 간에는 인식의 시기와 인식의 금액면에서 뭐가 발생한다?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타이밍과 어마운트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자, 회계상의 이익은 발생주의고요. 세법상의 이익은 권리임 확정주의예요. 발생주랑 권리임 확정주의 중에 인식의 시기 어떤 게 더 빨라요? 아무래도 발생이 빠르죠. 보통 대부분의 거래는 발생이 되고 나서 그 권리의 의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확정되고, 확정된 권리 의무가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즉 수익과 비용의 발생, 수익과 비용의 확정, 수익과 비용의 결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현금 관련 결제가 이루어진다라면 아무래도 회계는 발생주의 개념이 가다 보니까 세법상에서 말하는 확정주의보다 시기적으로 좀 뭐하고 빨라요. 금액은요? 회계상의 이익은 성과평가를 엄격히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 즉 자본의 증가들 중에서 주주와의 자본가를 빼고 성과평가 이익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배우신 건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순자산 증가설. 세법은 기본적으로 손익거래든 자본거래든 자본이 증가하면 다 과세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원에서는 회계와 세법의 범주 중에 어디의 범주가 더 금액이 더 크다? 이익의 범주 금액이. 세법이 더 커요. 재무회계는 자본거래를 제외한 수익 빼기 비용. 하지만 세법은 기본적으로 자본거래까지 포함한 입금 빼기 송금. 그래서 시기 측면으로 볼 때는 회계가 뭐하고 빠르고, 금액 측면으로 볼 때는 세법이 더 넓거든요.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조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된 법인세 납부액을 그대로 회계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회계이익과 무관하게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게 되므로 회계이익은 발생주의지만 계산된 법인세 비용은 권리 확정주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인세 차감전 이익과 법인세 비용이 대응되지 않으며 시기와 금액면에서 대응되지 않으며 법인세와 관련된 자산가 부채의 적절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개념이 바로 뭐다? 법인세 기간 배분 회계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읽어봤기 때문에 법인세 배분액의 텍스트로 읽어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먼저 보여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간단한 사례가 있죠. 이 간단한 사례를 이용해서 회계 베이스와 세법 베이스로 만들어진 법인세 비용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쓰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칠판에 적는 거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개념이고 세법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부분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은 넘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법인세 배분 해결을 왜 하는지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례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보도록 하시죠. 회계는 무슨 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발생주의라는 개념이 있죠. 발생주의. 발생주의로 만들어진 회계상의 권리의 증가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수익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권리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 그 자산 증가 효과 중에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자산 증가 있고 자본 증가이면서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걸 수익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반대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용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수익 빼기 비용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회계상의 이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회계상의 이익을 재무회계에서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단한 사례 제가 적어드릴게요.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X1년이 있고 X2년이 있어요. 수익 10만 원이 발생했고요. 비용은 6만 원이 발생한 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임의로 제가 적은 사례예요. 그럼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을 얼마라고 부르는 겁니까? 4만 원이다 라고 금액으로 계산되는 거고 2000년도도 논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은 제가 똑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10만인가 6만 이렇게 해서 4만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2개년간의 손익계산서의 합계는 수익 토탈 합계 얼마? 20만. 비용 토탈 합계 얼마? 12만. 그럼 수익 빼기 비용을 해가지고 얼마의 세전이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8만의 세전이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냥 제가 간단한 산식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을 보여드린 거고 이걸 분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 도대체 무슨 분계가 반영해서 이 손익계산서의 모양새가 나왔는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예요?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분계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년 이 회사가 현금 10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대변 쪽에 수익 이렇게 분계를 했습니다. 수익 X1년에 계정카 그냥 임의로 제가 쓴 겁니다. 10만. 그리고 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 X1년도에 제가 얼마라고 적어놓은 겁니까? 6만이다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6만.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 잘 보도록 하세요. 상대 계정 과목으로 이 회사가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3만이 있는 것으로 가정할게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은 미지급 비용이라고 할게. 과거에는 제가 여기다 충당부채라고 적었었는데 충당부채는 조금 어려운 계정 과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이다 라고 해서 3만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그럼 자 대변 쪽에 있는 금액의 의미가 뭐가 되는 겁니까? 비용 중에 현금으로 나간 비용이 3만 원이 있고 또 나머지 비용 얼마? 나머지 비용 3만이 더 있는데 비용이 발생하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했다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다 라고 해서 3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재무회계는 아주 다양한 뭐가 존재하는 겁니까? 미지급 비용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비용이 발생했지만 아직 결제가 안 된 상태라면 무슨 계정과목 이용해서 미지급 비용이랑 계정과목 이용해서 비용을 미리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노란색을 이용해서 제가 뭐 만들어 놓은 겁니까? 손익계산서의 모양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한 칸 떼고 X2년 거래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X2년 거래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 똑같이 제가 10만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10만에 대응하는 수익금액 X2년도에 10만 그리고 비용금액이 있죠. 비용금액 자 여기 지금 손익계산서에 제가 얼마로 잡았어요? 6만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나간 금액이 이렇게 적을게요. 9만 원이 있다. 그럼 현금 9만 나간 거 중에 전년도에 넘어온 미지급 비용이 있죠. 그 미지급 비용 전년도에 넘어온 미지급 비용 결제한 비용이 얼마가 있다? 3만 원이 있다. 3만 원이 있고 나머지가 뭐다? 나머지가 이 회사가 추가로 인식한 비용 X2년도에 6만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의미는 뭐죠? 비용이 6만이 발생했는데 현금은 얼마가 나갔다? 9만이 나갔다. 그럼 이 미지급 비용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전년도의 부채를 뭐한 모양새? 상환한 모양새로.
그래서 미리 비용을 인식했기 때문에 현금 9만을 결제하더라도 3만은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위에 미지급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발생주의로 수익을 10만 인식했다. 이것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발생주의로 비용을 6만 원 인식했다. 이것도 발생주의 개념으로 수익을 10만 원 인식했다. 이 비용도 뭐예요? 돈은 9만이 나갔지만 발생주의 개념으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얼마가 있다? 6만 원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재무회계 기본 회계처리입니다. 그럼 이거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그건 아니거든요. 자, 국가는 목적 자체가 다르거든. 국가는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과세소득 개선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공평과세와 그 다음에 부담능력이거든요. 공평과세, 부담능력. 여기서는 공평과세란 말 빼고요. 부담능력 관점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1차년도 손익계산서에 분명 이익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4만이다 라고 나와 있지만 12월 31일 이 회사의 금고를 열어보면 금고엔 현금 얼마가 있을까요? 금고엔 현금이 7만 원 있겠죠. 얼마가 있는 게 아니라 4만 원이란 현금이 금고에 있는 게 아니라 발생한 이익은 4만 원이지만 이 회사가 현금주의 개념으로 확정된 이익은 얼마예요? 얼마? 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뭐 부담 능력 때문에 첫해 얼마 기준으로 과세한다? 7만이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배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X2년 발생한 비용, 발생한 수익가격은 얼마씩이에요? 10만 6만에서 이익은 얼마? 4만 원 이익이 발생했지만 X2년도 이 회사 금고 열어보면 얼마밖에 없습니까? 확정된 현금 기준 소득 금액은 얼마밖에 없다? 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 부담 능력 때문에 2000년대는 얼마 베이스로 과세를 한다? 만 원 베이스로 과세하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드린 노란색 이 발생주의 개념을 무슨 개념으로 제가 바꿔드릴 거다? 권리의무 확정주의 개념으로 한번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념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법에서는 수익 효과를 뭐라고 불러요? 플러스 입금이다 라고 부르죠. 회계상의 권리의 증가를 수익이다 라고 부르지만 세법상의 권리의 확정은 입금. 이게 이제 현금 개념이에요. 현금이 가산되었다. 현금이 들어왔다. 그런 의미이고요. 비용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손금이다 라고 부르죠. 즉 회계상의 의무 증가는 뭐라고 부른다? 비용이다 라고 부르는 거지만 세법상의 확정된 의무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손금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입금에서 손금을 빼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과세 대상 소득. 그래서 이 과세 대상 소득을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각사업년도 소득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과세 표준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죠. 소득공제 등이 반영되지 않은 소득금액은 각사업년도 소득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소득공제 결손금까지 반영된 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과세 표준이다 라고 부르는 건데 아무튼 통칭해서 재무회계는 과세 대상 소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입금 빼기 손금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세법에서 생각하는 X1년과 X2년 이걸 이제 어디서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법인세법 배우시면 소득금액 중 합계표라는 곳이 있거든요. 혹은 법인세 세액조정 계산서라는 곳에서 이 입금과 손금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입금 여기 보세요. 수익 10만 원이 발생했죠? 하지만 상대 계정이 뭐예요? 현금이죠. 그럼 이거는 확정된 소득도 얼마다? 수익도 얼마다? 10만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어. 이런 경우 수익 금액에서는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을 보시죠. 이 비용 6만. 발생한 비용은 6만이지만 확정된 비용은 얼마예요? 아직 3만 원은 미지급이기 때문에 나중에 금액이 변동할 수도 있다. 확정된 비용은 아니다 라고 세법은 요 비용 6만 원 중에 세법상의 비용은 얼마 인정해준다? 현금 나간 3만. 확정된 3만이란 것만 비용을 인정해줘. 그래서 손금이 얼마다? 3만이다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입금에서 손금을 뺀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은 얼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7만이란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국가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법인세법 개념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현금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 회계상의 이익은 4만이 나왔지만 금고를 열어보면 현금은 얼마가 남아있을 거다? 7만이 남아있을 거다. 그럼 국가는 요거 기준으로 뭘 곱하는 겁니까? 요거 기준으로 여기다 뭘 곱하는 거예요? 법인세법상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부담시키거든요. 임의로 제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율은 30%다 라고 가정할게요. 즉 회계이익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부담 능력이 있는 소득금액, 즉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확정된 소득금액에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납부할 법인세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21,000. 자, X2년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한 수익은 10만 원인데 상대 계정 과목을 보니까 현금이죠. 그럼 확정된 수익들마다 10만. 그 확정된 수익을 세법 뭐라 부르는 겁니까? 입금은 10만 원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용 볼까요? 발생한 비용은 6만 원이지만 확정된 비용은 얼마예요? 9만 원이죠. 왜냐하면 이 미지급 비용이란 게 발생하기만 했고 확정되진 않았지만 실제 현금 나갔으니까 확정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 즉 발생한 비용 6만에 확정된 얼마 더? 3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9만이란 손금으로 반영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세 부담 능력 있는 소득 금액은 얼마다? 2000년도에는 만 원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하면 얼마예요? 20만과 12만. 더하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다 합쳐도 어차피 8만. 더하면 차이가 없죠. 더하면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회계와 세법 간의 인식의 시기 차이와 관련된 내용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30% 세율. 그럼 얼마? 3천. 다 합쳐서 세금 얼마 내는 겁니까? 8만 곱하기 30%에서 결과적으로는 2만 4천 내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위에는 제가 노란색으로 적었고 밑에는 흰색으로 적었죠? 노란색은 발생주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손익계산서고요. 그럼 와가지고 납부색 X1년도 말에. 자,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 예납은 없는 걸로 가정할게요. X1년도 말.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법인세와 관련 회계 처리가 들어가게 돼요. X1년 말 법인세 관련 회계 처리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회계상의 이익은 4만 원이지만 국가에서 조세부담 능력 있는 소득금액 7만을 재계산해가지고 30% 곱해서 납부할 세액. 개정 과목은 제가 당기법인세 부채라고 적겠습니다. 당법부채라고 줄여 쓸게요. 내년 3월 31일까지 납부할 세금. 당기법인세 부채 얼마예요? 2만 1,000원이죠. 3월 31일 날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당기법인세 부채 2만 1,000원, 부담하는 세금은 얼마이기 때문에 2만 1,000원이기 때문에 법인세 관련 부채 증가로 인해서 자본이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뭐라고 적어주는 겁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법비용이라고 할게요. 법인세 비용. X1년도에 얼마? 2만 1,000.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 법인세 비용은 발생주의 개념이에요? 권리 확정주의 개념이에요? 확정주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법인세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 X2년도 말에는 작년 좀 세금을 많이 냈잖아요. 많이 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발생한 이익은 4만 원이지만 세금은 7만 원 베이스로 계산해서 세금을 조금 더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년도 세금 내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줄어들게 되는 거지. 어차피 합치면 다 똑같이 얼마예요? 소득 금액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8만 원이거든요. 세금에 있어서만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당법부채 추가로 얼마? 당기법인세가 추가로 얼마입니까? 3천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3천이라는 금액을 뭐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법비용이다 라고 적어주게 되는 거라고. 몇 년도예요? X년도에 3천. 하지만 이것도 비용이 똑같은 비용이지만 위에 있는 비용은 발생주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비용인데 밑에 있는 법인세 비용은 권리임은 뭐로 만들어진 겁니까? 확정주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노란색끼리 대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란색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인세 비용이 아니라 입금 손금 개념으로 만들어진 법인세 비용이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면 여기다가 쓰지 마세요. 그냥 보시면 돼. 이거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해가지고 노란색 금액 얼마예요? 1차년도 여기다 얼마라고 적어주고 2만 1,000원이다 라고 적어주고 2차년도 여기다 얼마 적어주는 겁니까? 3천을 적어주는 거라고. 왜? 세법상 납부할 법인세를 법인세 비용으로, 법인세를 법인세 비용으로. 그 다 합치면 얼마인데 2만 4천이어서 자, 다 합치면 2만 4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법인세 기간 배분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즉 세법에 의해 부담하는 세금을 다 법인세 비용 처리하면 당기법인세 부채 2만 1,000에 법인세 비용, 당기법인세 부채 3천에 법인세 비용.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적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권리의무 확정주의 개념으로 만드는 확정된 세금으로 만들어진 법인세 비용이라는 거예요. 확정주의. 확정주의. 그럼 손익계산서가 뭐가 된다? 왜곡돼. 회계이익은 4만 원인데 법인세 비용은 얼마? 2만 1,000원. 회계이익은 4만 원인데 법인세 비용은 얼마? 3천. 즉 이 위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은 무슨 주의로 만들어졌는데? 발생주의로 만들어졌는데 법인세 비용은 세법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확정주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대응이 안 된다라는 겁니까? 보세요 여러분. 기간을 통산을 하면 어차피 몇 프로예요? 발생주의도 그렇고 확정주의도 그렇고 기간을 통산하면 30%거든요. 그런데 뭐가 안 맞는다? 여기는 이게 세율이 몇 프로야? 21 나누기 40이니까 여긴 세율이 52.5%. 1차년도에는 단순히
회계상의 이익과 법인세 비용 사이의 세율이 52.5%. 하지만 그게 그 다음 연도 가선 이게 몇 프로죠? 7.5%인가? 4 나누기 3 나누기 40. 7.5%. 두 개 더하면 60%고 나누기 하면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30%가 되는 거거든요. 즉 뭐? 자, 위에 세전이익은 발생주의 계산하고 법인세 비용은 권리임 확정주의를 계산을 하면 전체 금액은 똑같겠지만 이 일시적으로 뭐가 발생했다? 이익과 법인세 비용 간의 대응이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진 당기순이익은 무슨 주의야? 뭐 발악주의인가? 발생주의가 확정주의가 한 글자씩 합쳐져가지고 이상한 숫자의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거 법인세 이와 같은 문제점 요거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회계이익은 발생주에 따라 산정이 되고 소득금액은 권리임 확정주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이익 간에는 지금 여러분들 본 건 시기 차이만 발생하는 거거든요. 시기 차이가 발생한다. 즉 법인세법상의 과세술 기초로 산정된 법인세 납부액을 그대로 21,000원과 3,000원을 회계에 대응하는 법인세비로 인식하게 한다면 회계이익은 발생주로 가게 되는 건데 법인세 비용은 권리임 확정주로 가게 돼서 이게 대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 바로 뭐다? 법인세 기간 배분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법인세 기간 배분 회계. 무슨 말? 보세요. 회계이익이 무슨 주의입니까? 발생주의죠. 그럼 밑에 있는 법인세 비용도 무슨 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발생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 밑에 있는 법인세 납부액은 발생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로 만들어진 겁니까? 확정주의로 만들어진 거라고. 회계이익과 무관하게 법인세 비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법인세 배분액의 출발점은 뭐냐면 세전이익이 발생주의라면 회계이익도 뭐로 가자? 뭐죠? 법인세 비용도 뭐로 가자? 세전 회계이익이 발생주의라면 법인세 비용도 발생주로 가자. 정확히 몇 프로를 맞춰주자? 기간간으로도 30%를 맞춰주자라는 거예요. 그럼 회계이익 베이스로 법인세를 부담했다면 얼마? 12,000. 회계이익 베이스로 법인세를 부담했다면 얼마? 12,000. 어차피 합치면 얼마예요? 24,000이거든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 발생주의 법인세 비용은 연도별로도 12,000. 합쳐도 얼마? 24,000. 하지만 권리임 확정주의 개념으로는 1차 년도에는 얼마? 21,000 확정. 2차 년도 얼마 확정? 3,000 확정. 어차피 합치면 얼마예요? 24,000. 여기서 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세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얼마의 차이? 9,000의 차이. 플러스 9,000. 자, 12,000 대비 21,000을 본다라면 회계이익상의 법인세 비용을 바탕으로 9,000이라는 세금을 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더 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법인세 비용, 납부세액 3,000입니다. 법인세 비용 대비 납부세액이 얼마 차이 나요? 9,000 차이 나는 건데 앞에서 더 냈기 때문에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덜 내게 되는 거죠. 덜 낸. 이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회계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비용과 납부세액의 차이 금액에 대해서 뭔가 조정을 해주게 되면 아름다운 법인세 비용 발생주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이 출발점이야. 1번 단기법인세 부채로 21,000 납부하더라도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은 확정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로 나올 수 있게끔 발생주의로 나올 수 있게끔 얼마만 가지고 분개를 하자? 12,000 가지고 분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얼마 차이가 발생해? 9,000 차이가 발생하죠. 그럼 이 9,000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중에 2차 년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잖아.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래서 개정 과목으로 맨 처음 만들어진 개정 과목이 덜 낼 세금 이란 개정 과목으로 9,000. 일단 개념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덜 낼 세금. 그래서 번호 21,000을 내면 내년에 덜 낼 세금이 얼마가 있다? 9,000원이 있다. 왜 덜 내게 돼? 12,000 베이스로 내야 되는 건데 얼마만 내면 되는 거니까 3,000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을 뭐로 처리한다? 올해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개정 과목 제가 좀 이따 바꿔드릴 겁니다. 이때 나온 개정 과목을 이연법에서 자산이다라고 부르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개념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덜 낼 세금이라는 개념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X2년도로 넘어갑니다. X2년도 1번. 세법상 납부할 세금은 얼마예요? 3,000.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법인세 비용 얼마 잡았죠? 법인세 비용 3,000을 잡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법인세 비용 개념적으로 얼마가 나와야 된다? 발생주의 개념으로는 12,000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거든요. 12,000. 그럼 이 12,000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덜 낼 세금이 단기법인세 부채 세금 3,000을 내면서 사라지거든요.
덜 낼 세금이 효과 얼마? 예, 9천이라는 금액이 1번, 2번으로 사라지는 거야. 즉 작년도에 넘어온 것 때문에 9천이라는 세금을 덜 내게 되고 그거 말고 초과납부할 게 더 얼마가 더 있는 겁니까? 3천이 더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용해서 3번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개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책에 1로 넘어옵니다. 먼저 여기부터 1차년도 당기법인세 부채 2만 1천을 부담합니다. 그럼 번호 제가 2번 뭐라고 적었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개념 과목을 적었죠? 그럼 1번, 2번, 3번을 통해서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12,000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는 건데 일단 개념적으로 이걸 무슨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덜 낼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럼 그 다음 연도 그럼 이렇게 되면 법인세 비용이 무슨 주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생주의 개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 확정주의라고 적었었죠? 네, 그럼 여기 제가 발생주의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확정된 세금이 21,000원인데 확정된 이연법인세 덜 낼 세금 얼마가 있다? 9천이면 조정사항 거쳐가지고 발생주의 개념 법인세 비용 12,000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4만에 12,000 몇 프로가 딱 설정되는 겁니까? 여기 제가 따로 표 안 만들었죠? 오케이. 예, 해당 연도별 기준으로도 몇 프로? 30%가 딱 대응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연도는요. 그 다음 연도는 여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당기법인세 부채 초과로 발생한 것 분개를 하고 전년도에 넘어온 이연법인세 자산 뭐 하는 겁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제가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 이연법인세 자산이란 개정 과목을 처음 공부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기 더 편해요? 덜 낼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기 더 편해. 그럼 3천과 덜 낼 세금이 만나가지고 얼마가 된 겁니까? 법인세 비용 12,000. 그럼 여기 무슨 주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이 발생주의 개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은 뭐예요? 출발은 회계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발생주의 법인세 비용을 만들어보자. 그럼 이 발생주의 법인세 비용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거든. 요거를 이제 덜 낼 세금 이런 개정 과목을 이용해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세무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드린 게 있거든요.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먼저 이 분개를 통해서 개념을 잡으셔야 돼. 개정 과목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정 과목 뭐라고 적었어요? 덜 낼 세금이다 라고 적었죠? 덜 낼 세금. 덜 낼 세금. 그럼 덜 낼 세금의 올바른 개정 과목은 덜 내는 거니까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실제 21,000을 세금을 내면 나중에 그것만큼 일부 금액을 덜 내게 돼요. 그럼 이건 당연히 뭡니까? 자산이죠. 덜 내는 거니까 효익이 존재하는 자산이에요. 근데 이게 소득세의 법인세예요. 개정 과목 잡고 있는 겁니다. 법인세 관련 자산이죠. 그리고 이 법인세 관련 자산은 덜 내게 되는 게 올해입니까? 내년이에요. 내년 이후에 덜 내는 거니까 앞에 무슨 말을 붙인다? 이연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덜 낼 세금의 의미 이연 법인세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21,000을 내면 나중에 9,000을 덜 내게 되는 거니까 올해 비용은 얼마만? 12,000만. 그럼 여기는 덜 낼 세금은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넘어온 뭘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까? 이연된 법인세 자산을 없애버린 형태의 분개를 해가지고 발생주의 법인세 비용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식이 뭐죠? 발생주의 개념의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확정주의 개념의 입금과 손금을 이용해서 21,000 내더라도 얼마만 비용? 12,000만 비용. 3,000을 내더라도 얼마만 비용? 12,000만 비용. 그래서 9,000이라는 금액을 귀속 시기를 중해주는 걸 뭐라 부르는 겁니까? 법인세 기간간 배분액이다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식의 설명은 여러분들이 조금 직관적인 논리가 생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세법도 입금, 손금 개념으로 소득금액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여기 세무조정의 구조란 게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뭐야? 쓰지 마세요. 1차 년도에 수익이 10만 원이 있었다. 비용이 얼마가 있었다? 비용이 6만 원이 있었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렇게 회계상의 이익 얼마 만들어냈습니까? 4만이라는 회계상의 이익을 만들었죠. X1년도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죠? 자, 1차 년도에는 수익과 무슨 금액이 똑같다? 입금 금액이 똑같다. 회계상의 수익도 10만 원이고 세법상 입금도 얼마다? 10만 원이다. 하지만 여기 비용이 회계사의 비용은 6만 원이지만 여기 회계상의 비용은 6만 원이지만 확정된 비용은 6만 중에 얼마라는 거예요? 현금 나간 3만만 확정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뭐 한 겁니까? 세법 세우신 거. 손금 불산이라는 개념으로 얼마를 더한 거예요? 3만이라는 금액을 더한 거죠. 그럼 손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손금이 3만만 남아있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입금 10만 원에 손금 3만 원 반영해서 소득금액 얼마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7만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따라오 계세요?
10만, 3만, 7만. 이렇게 해서 과세 수익을 구하면 직접 구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세법상의 수익과 비용을 다 확인해가지고 직접 구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배우는 건 이런 직접법이 아니잖아. 뭘 이용하는 겁니까? 간접법, 증분주종법을 이용하는 거라고. 대부분의 회계이익은 과세 수득과 시기와 금액이 일치하거든요. 그럼 뭐만 차이가 나는 것만 조정하자라는 거죠. 회계상익 4만 출발해가지고 손금 불산입으로 얼마? 플러스 3만을 반영하면 4만에 3만이 더해져서 얼마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7만이 만들어지거든요. 요 구조로 법인세 배분액을 제가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양식이에요. 이 양식 칠판에 제가 적어드리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자, X 1년입니다. X 1년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회계상의 법인세 차감 전 이익입니다. 얼마예요? 4만 원이다 라고 나와있죠. 제가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계상의 이익 4만 원에서 여러분들이 뭘 한 겁니까? 가면서 풀마 소득 금액을 조정을 했죠. 얼마 조정했어요? 플러스 3만이란 금액을 세법에서 배우신 용어로 한다면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손금불산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손금불산이 뭐? 이 6만이란 비용 중에 얼마는 지금식할 수 없다. 3만 미지급 비용과 관련된 3만은 지금식할 수 없다. 자, 지금 제가 적어드린 손금불산입이란 용어를 아시는 분들은 수업 계속 들으셔도 되는 거고요. 손금불산입이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일단 끊으시고 아직 세법 공부 안 하신 거니까 세법 공부하고 이 강의 이어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7만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어떻게 입금 빼기 손금으로 7만을 구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4만이라는 금액에 3만 더해서 얼마 구할 수 있다? 7만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졌고 과세 수득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세율 30%라고 제가 가정했습니다. 이러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납부세액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납부세액 얼마? 2만 1천. 근데 아무런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이 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에 이쪽에다가 무슨 계정 과목을 이용하면 법인세 비용이다라는 계정 과목 얼마? 2만 1천을 이용하는 거.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 적었던 거. 대변 쪽에 단기법인세 부채. 어차피 이게 현금 나갈 거거든. 그럼 단기법인세 부채와 동일한 금액을 뭐로 적어준다? 법인세 비용으로 적어주는 방식이에요. 똑같은 금액을. 이 단기법인세 부채 납부세액과 똑같은 금액을 법인세 비용 적어주면 위아래가 대응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이 2만 1천이라는 금액은 4만 원 베이스로 계산된 게 아니라 7만 원 베이스로 계산된 거기 때문에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순수 발생주의가 무너졌다고. 앞에는 발생주의지만 손금불산이 붙어서 뭐로 넘어간 겁니까? 권리 확정주의로 넘어간 거고, 그럼 이거를 그대로 법인세 비용에 반영하면 회계상의 이익과 법인세 비용이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위에 건 무슨 주의? 책에다 적어놓으시면 돼. 이건 무슨 주의? 확정주의가 아니라 회계상의 이익은 발생주의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무슨 주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권리임 확정주의로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이거 두 가지가 대응이 안 되는 거라고. 대응이 안 될 수밖에 없지. 발생주의와 권리임 확정주의에 대한 조정사항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컨셉은 간단해. 컨셉은 같잖아. 그럼 오는 걸 거꾸로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단기법인세 부채 2만 천을 부담하게 되면 이게 지금은 손금불산이지만 나중에 손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거든. 곱하기 30%. 30%.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9천이란 금액이 나오는 거고, 이 9천이란 금액이 나중에 이 회사의 부담을 늘려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두거든. 손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된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미지급 비용 3만 있는데 세법에서 이걸 뭐로 바라본다? 손금산 입으로 비용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그러면 단기법인세 부채 그 다음 년도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9천이란 금액을 뭐라고 불러주는 겁니까? 줄여서 쓸게요. 이법자산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연법자산. 부호는요? 가는 과정에서 플러스였죠? 오는 과정은 거꾸로 부로 가져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부호의 의미는 지금은 플러스지만 나중에 뭐로 추인된다? 마이너스로 추인된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2만 1천 빼기 9천을 해서 요거 대변, 요거 차변. 그렇게 해서 차액으로 법인세 비용 얼마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까? 12,000이라는 금액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갔다가 가는 과정에다가 세율 곱하기 왔잖아. 그럼 정확히 여기다 몇 프로 곱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까? 30% 곱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건 권리임 확정주에 따른 비용이 무슨 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발생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 이유는 확정주의로 가기 위해서 3만을 더했으니까 여기다 세율 30% 곱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라면 법인세 비용도 발생주의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이 회사의 뭐? 당기순이익은
이게 30%니까 나머지가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70%. 28,000원에 새우 당기순 이게 무슨 주의로 만들어진다? 발생주의 개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컨셉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제가 책에 적어드린 그거잖아. 플러스 3만을 해가지고 7만을 반영했으니까 금액 4만 맞죠? 예, 다시 오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세를 곱해버리는 거라고요. 그럼 9천을 마이너스해서 법인세 비용 12,000원 만들어주면 이것도 적어놓으시면 되죠? 발생주의 개념으로. 이것도 무슨 주의 개념으로? 발생주의 개념으로. 그럼 이것도 무슨 주의 개념으로? 발생주의 개념으로 당기순이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연도 제가 밑에 분개 보여드린 거 있죠? 그 다음 연도는 X2년이에요. 자, 노란색 회계상해액이 얼마입니까? 4만 원이라고 했죠. 자, 그럼 가면서 뭘 했습니까? 소득 금액을 풀마로 조정했잖아요. 플러스 손금 불산입 개념으로 얼마 적었습니까? 손금 불산입이 아니라 요게 이제 추인돼 가지고 요거 여기서는 이 비용 중에 3만이 손금 불산입으로 부인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 비용 6만 말고도 요 3만 요것도 뭐로 간주가 된다? 비용 손금으로 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손금 산입이란 이름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3만이란 금액이 들어가면 이걸 해가지고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은 얼마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만이란 금액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다 곱하기 세율 몇 프로? 30% 하면 얼마? 3천이란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당기법인세 부처는 3천이다. 하지만 이걸 몽땅 다 법인세 비용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3천이란 게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납부세액이다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회계상의 이익에 손이 탔거든. 권리임 확정주로 하기 위한 조정사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납부세액 굳이 말한다면 조정 후 납부세액이에요. 우리는 뭘 구하고 싶다? 조정 전 납부세액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똑같이 여기다 세율 몇 프로 하면 되는 겁니까? 30%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금액은 9,000원이고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입업자산의 위에 건 뭐? 인식 개념이라면 이거 입업자산의 뭐예요? 소멸 개념이에요. 사라지고 있는 거죠. 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사라지고 있고 마이너스가 뭐로 사라진다? 플러스로 사라지고 있는 거라고. 위에 라인은 소득금액 라인, 밑에 라인은 세금 라인이에요. 30%짜리. 그럼 갔다가 다시 와.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갔다가 다시 오면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으로 12,000원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고 자 그럼 당기순이익 NI죠? 28,000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따라오고 계세요? 그럼 여기다 이런 거 적어서 넣으시면 돼. 얘도 발생주의고 이것도 무슨 주의다? 발생주의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9,000이라는 금액을 마이너스 개념으로 잡았다가 9,000이라는 개념을 다시 플러스 개념으로 없애버리면서 올바른 발생주의 법인세 비용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책 필기에다가는 어떻게 반영하시는 겁니까? 필기에다가는 여기다가도 발생주의라고 적어놓으시고 여기다가도 발생주의다라고 적어놓으시는데 필기에다가 적으실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공부하신 그 중요한 개념 바로 추인 개념.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 소득금액이 소득금액 증가 조정이다라고만 제가 적어드렸고요. 세무조정을 안 적어드렸네. 세무조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손금 불산입 세법에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플러스 유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나중에 여기 세무조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금 산입 무슨 유보? 마이너스 유보로 뭐가 되어 있다? 손금 불산입 유보로 이 회사가 뭐가 되고 있고 요게 부인되고 있고 요게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추인된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시면 돼. 화살표 소득금액 조정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뭐가 되고 추인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부르는 거죠. 추인 개념. 자, 추인이다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그럼 여기 이연법에서 자산 증가도 소득금액은 세율 고려 전이잖아. 그럼 세율 고려하고 나면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이연법에서 자산 증가. 이걸 구하셔가지고 요 이연법에서 자산도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일종의 추인 개념으로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것도 굳이 말한다면 무슨 개념? 부인 개념. 굳이 말하면 무슨 개념? 추인 개념으로. 그래서 세금 효과 반영해서 크게 이 그림을 직관적으로 기억하시면 돼. 다시 무슨 과정? 돌아가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법인세 배분액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헷갈렸던 게 뭐였냐면 뭐하러 복잡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그냥 여기다 몇 프로 하면 되는 거예요. 30% 하고 여기다 그냥 몇 프로 하면 되는 거야? 30%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모든 세무조정에 대해서 법인세 배분액을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세무조정에 대해서만 법인세 배분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시 세법 베이스로 갔다가 회계 베이스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바른 법인세 비용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에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법인세 비용은 얼마냐? 여기도 요거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연도별 법인세 비용은 얼마냐? 그런 문제가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개념 잡을 수 있겠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것만. 갔다가 무슨 개념? 오는 개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회계상의 이익에서 풀마 조정사항 반영해서 소득금액을 만들어냈고 소득금액에 세율 곱해가지고 법인세 납부액을 만들었으니까 이 소득금액 조정한 거에도 곱하기 뭐 하는 겁니까? 세율 곱해서 세액을 조정해주면서 뭘 만들어낸다? 법인세 비용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바른 X2년도도 법인세 비용 차감전이니까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법인세 비용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법인세 배분을 왜 하냐라는 거. 이 문장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법인세 기간 배분 회계는 노란색 줄 치겠습니다. 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단기 법인세를 산정하더라도 세법상 납부세액 얼마? 여기는 21,000, 3,000. 세법상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산정하더라도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손익계산서죠. 회계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고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은 얼마씩 인식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12,000, 12,000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는 법인세와 관련 자산부채를 적정하게 인식하려는 과정을 말한다.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나옵니까? 소득금액 조정하면서 만들어진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혹은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 재무상태표에 존재하게 되거든요. 즉 법인세 배분액을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계정 과목 어떤 계정 과목들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다가 X년도 말 분계상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서 덜 낼 세금이 있다가 그 다음 연도엔 더 이상 덜 낼 세금이 없어지게 되는 즉 손익계산세 법인세 비용도 발생주의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거고 12,000, 12,000 그 다음에 재무회계에는 덜 낸 세금 혹은 더 낸 세금 이런 계정 과목은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를 올바르게 표시하기 위한 게 바로 법인세 배분액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 수업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 피 갔다가 온다. 갔다가 온다. 하지만 꼭 갔때 조정한 사항, 갔을 때 조정했던 사항들을 반대로 조정해가지고 올바른 발생지 법인세 비용을 찾아간다라는 컨셉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를 알려드리려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얘기를 하고 있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잠깐만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 적는 게 낫겠다. 이 밑에다 적으면서 필기를 좀 하나 추가시킬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세무기준액과 소득처분까지 고려해가지고 필기할 게 좀 있거든요. 올라가셔가지고요. 그럼 먼저 이거부터 줄치겠습니다. 다시 용어 정의예요. 자, 이 챕터에서 회계이익이다라고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발생주로 만들어진 법인세 비용 차감전이익. 그리고 이 챕터에서 과세소득이다라고 하면 곱하기 세율 곱해가지고 단기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소득. 회계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소득금액은 입금 빼기 손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과세소득은 입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직접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익과 입금, 비용과 손금이 일치하기 때문에 회계이익에서 출발하여 차이나는 부분만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데 이를 뭐라고 부른다? 세무조정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원칙적으로 납부세액, 소득금액은 이 방식, 입금 빼기 손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무슨 방식을 이용한다라는 겁니까? 이 조정 방식, 이게 바로 간접법이라는 거예요. 회계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소득금액과 납부세액과 법인세 비용을 구하는 과정. 그래서 간접법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회계이익에 조정해가지고 소득금액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개별 입금과 손금이 얼마인지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나는 금액으로 증분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무 조정 사항들로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알고 계신 거 가산 조정이 두 가지가 있죠. 입금 산입, 손금물 산입. 차감 세무 조정이 두 가지가 있죠. 입금물 산입, 손금 산입. 그거 얘기한 거예요. 뭐 이거 제가 읽어드릴 필요가 있나? 읽어볼게요. 입금 산입. 세법에서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회계에선 수익이지만 입금 산입이죠. 회계는 거꾸로 다시 얘기할게요. 입금 산입. 회계는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에서 뭐로 보는 거? 입금으로 보는 거. 그럼 수익을 더 잡아라. 세법 기준으로. 입금물 산입. 회계 기준으로는 수익이지만 세법으로는 아직 수익으로 보지 않는 거. 입금물 산입 빼라라는 얘기죠. 수익에서 빼라. 손금 산입.
회계는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 기준으로 비용으로 보는 것들. 비용을 전인시켜라라는 것은 손금산입. 손금불산입은 회계 기준으로는 비용이지만 세법 기준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이런 세무조정상을 거쳐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아까 제가 필기하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다가 이 과정을 그럼 한번 필기해 보시면 돼. 자,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텍스트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개념 잡으려고 했던 거였으니까 필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배분액에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처음에 개념 잘못 잡으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회계만의 개념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세법 공부하고 오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개념만 잘 잡으시면 여기서 나오는 한 문제, 어차피 1차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오고 뭐 2차 시험 문제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커다란 한 문제, 완벽한 개념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뒤에 객관식 문제들 같은 거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보시면, 물론 연습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풀어보시면 여기는 개념이 한 방에 다 정리가 돼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법인세 배분액을 하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간접법 조정 양식을 이용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있습니다. 필기하시면 돼요. 차감전 회계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삼성전자 재무제표 좀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좀 제가 많이 지울게요. 삭제를 하고요. 자,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고요. 삼성전자 요 매출액부터 밑에 쭉 내려가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그럼 무슨 주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국제회계 기준의 규정에 근거해서 발생주의로 매출, 발생주의로 매출원가 비용, 수익 비용이죠. 그 다음에 발생주의로 판매비와 관리 비용, 발생주의로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이 무슨 주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발생주의로 만들어진 거고, 요걸 재무회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회계액이다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까? 밑에 법인세 비용을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법인세 비용을. 근데 이 법인세 비용을 이 387049에다 그냥 세를 곱한다고 해서 법인세 비용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절차가 일단 뭐 하는 겁니까? 이 387049에다가 38조죠. 여기다 입금 산입, 손금 산입, 입금을 산입, 손금을 색 같은 걸 거쳐가지고 소득금액을 만들어내고, 그 소득금액에서 만들어진 납부세액에 세무조정 과정에서 건드렸던 입금 손금들에다 다시 세를 곱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을 발생주의 개념으로 구하는 거라고. 그 절차를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해. 법인세 비용 차감전 회계이익, 요게 어디에 반영되는 금액이에요?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금액이라고. 하지만 이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풀만 뭘 하는 겁니까? 소득 금액 차이를 조정하는 거죠. 바로 이게 뭐예요? 입금산입, 손금산입, 입금물산입, 손금물산입. 세법과 재무회계의 규정 차이로 인한 차이 금액을 조정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과세 대상 소득은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법인세 신고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법인세 신고서에 있는 과세 수득을 손익계산서에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국가한테 제출할 때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에 어떠한 조정상을 거쳐가지고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만들어지는지 국가한테 제출하는 서류에 반영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다 뭘 곱하는 겁니까? 세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법인세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라고. 납부세액.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재무회계에서 납부세액. 당기 법인세. 자, 너무 기니까요.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추가 납부세액이라면 당법 부채다라고 부르는 거라고. 당기법인세 부채. 당기법인세 부채. 당기법인세 부채라고 하지 말고 지금은 그래. 지금은 납부세액이라고 할게요. 법인세. 법인세 납부세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 법인세 납부세액을 그대로 대변 쪽에 법인세 납부세액 당기법인세 부채를 그대로 이쪽에 와서 뭐라고 분개할 수는 없다.
이쪽에 와서 법인세 비용이다 라고 분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 이유는요. 납부세액 자체가 세법 논리로 만드는 거지 회계 논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XX는 안 쓰는 게 낫겠다. 예, 가운데 쓸게요. 법인세 비용이다 라고 적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는 발생주의 밑에는 확정주의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조정사항이 있었잖아. 이렇게 손익계산서 법인세 신고서사에 조정사항이 있었잖아. 그 조정사항이 뭘 조정한 거예요? 소득금액을 조정했잖아. 그럼 이 과정을 거꾸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 뭐 어때?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풀마가 아니라 뭘 하면 되는 겁니까? 풀마가 아니라 마풀을 하면 되겠네. 여기다 뭘 곱하는 거예요? 세율을 곱하는 거라고요. 그럼 풀마. 그럼 소득금액에다 세율을 곱했으니까 뭐? 법인세액을 법인세액 차이를 뭐 하는 겁니까? 조정해 주는 거라고. 그럼 법인세 납부세액에다가 마풀 세율 곱한 거를 곱해가지고 그 법인 차이 조정하고 나면 차이 조정 전 법인세 비용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회사 손익계산서에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당기 순이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삼성전자도 이 38조에서 출발해가지고 소득금액 좀 거쳐서 과세 대상소득을 만들었겠죠. 근데 여기다 세율 곱했고 세율 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만들어진 법인세 비용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게 7조 7천억 법인세 비용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득금액 차이 조정이라는 게 개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계속 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념이 두 가지.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세무기준액과 소득처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란 말이 나오죠. 요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가 바로 세무조정사항, 소득금액 조정사항이거든요. 이 소득금액 조정사항의 원인이 요겁니다. 원인이 화살표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회계와 세법 간의 인식의 시기 차이를 조정하는 소득이 있어요. 인식의 시기 차이 조정.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시적 조정이다라고 불러요. 회계와 세법 간의 시기 차이 조정.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손금불산입으로 3만 원 잡았지만 이게 나중에 손금산이 마이너스 뭐 하는 겁니까? 추인시키는 거. 그럼 이 소득금액은 영구적 조정이에요? 일시적 조정이에요? 일시적 조정. 인식의 차이를 조정하는 일시적 조정이 있고 계속 필기하겠습니다. 이 일시적 조정소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보소득이다 라고 불러. 유보소득. 유보된 소득. 그러니까 이 소득금액 차이 조정에 유보된 소득이 있으면 그 유보된 소득에다 곱하기 세율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법인세 기간 간배분이다 라고 불러요. 회계와 세법 간에 유보된 소득에 대해서 세율 곱해서 법인세 기간간 배분을 수행한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회계와 세법 간에 이 세무조정사항은 인식의 금액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세무조정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 조정. 이걸 회계와 세법 간에 무슨 차이라고 부르냐면 영구적 차이를 조정한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기 차이란 게 있고 금액 차이란 게 있는데 금액 차이가 바로 영구적 조정. 세법에서 배우신 이런 것들. 접대비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 이런 것들, 각종 한도초과 비용들 인식의 금액 차이 조정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는 유보가 아닌 소득. 유보가 아닌 소득은 그냥 제가 이렇게 쓸게요. 유보가 아닌 기타의 소득들. 기타의 소득, 그 이외의 소득들. 여기다 곱하기 뭐 하는 겁니까? 세율 곱하면 법인세 기간 간배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법인세 기간 내배분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몇 절에 설명하는 거고 2절에 설명하는 요 몇 절에 설명하는 겁니까? 3절에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즉 회계와 세법 간의 소득금액 차이 조정이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두 가지 형태에다가 세율 곱한 걸 그럼 이 법인세 조정하는 것도 몇 가지 형태가 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알고 계셔야 돼? 이 일시적 차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즉 세법상 유보소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영구적 차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즉 유보가 아닌 소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되거든.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고 넘어오셔야 되는 거야. 요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세법 선생님이지 재무회계 선생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하셨다라고 가정하고요. 줄을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기준액, 소득처분. 세무기준액이 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금액이에요. 줄 치겠습니다. 세무기준액은 세무상 당해자산부채에 귀속되는 금액. 세법상의 금액. 하지만 이 세법상의 금액이 뭐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세무기준액은 법인세법상 규정에 근거하여 자산부채로 인정되는 금액, 즉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로 인정되는 금액이다. 근데 이게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장부금액과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뭐가 발생한다? 세무조정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무조정은 뭐를 통해서 정리해 줍니까? 소득처분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정리해 주죠. 그 세무조정 사항이 유보가 돼 있냐, 세무조정 사항이 유보가 안 돼 있냐에 따라서 소득처분을 붙이잖아요. 줄치겠습니다. 소득처분은 다 세법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세법상 과세소득과 회계상 이익 간의 차이,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귀속을 확정시키는 세무조정 사항의 절차이다. 그래서 그 소득처분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유보로 처분되는 것과 유보가 아닌 것으로 처분되는 세무조정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배우신 거죠. 세무조정, 입금산입, 손금물산입. 이게 뭐예요? 부호가 플러스의 효과죠. 그 다음에 손금산입, 입금물산입 무슨 효과예요? 마이너스 효과죠. 그래서 더할 거냐 뺄 거냐 조정사항이고요. 이 세무조정사항이 뭔지 아시죠? 요거예요. 요거. 세무조정사항이 방향성으로 본다면 입금 개념과 손금 개념으로 분할 수 있죠. 그리고 소득처분이 그게 무슨 조정? 그게 일시적, 즉 시기 차이 조정. 시기를 조정하는 거라면 입금산입 유보, 손금물산입 유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시기 조정이라는 게 뭐죠? 입금산입 유보는 나중에 손금산입 마이너스로 추인되는 거고, 손금불산 유보도 나중에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거든요. 플러스는 나중에 뭐로 추인되는 겁니까? 마이너스로 추인되는 소득전을 통해서 시기 조정하는 건지. 자, 유보가 아니면 시기 조정이에요.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다 적으면 칸이 안 나오는구나. 위에다 적을게. 이게 뭘 조정하는 거고? 시기를 조정하는 개념이고, 위에는 시기 조정하는 거에 금액을 조정하는 거예요. 금액을 조정하는 거죠. 기타도 뭘 조정하는 겁니까? 금액을 조정하는 영구적 차이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접대비 부인금액, 손금물산입, 기타 사유출. 가장 대표적인 거 요거 자기식 처분이익에 대한 입금산 기타. 즉 가산하는 세무조정은 시기를 조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금액을 조정하는 구분할 수 있고, 역시 차감하는 것도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입금물산입 마이너스 유보. 뭘 조정하는 거? 시기를 조정하는 것과 뭘 조정하는 것, 기타라고 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세법 처음 공부하시면 이게 보통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시기를 조정하는 유보랑 마이너스 유보가 있고, 금액을 조정하는 유보가 아닌 소득들의 조정사항이 있다. 그래서 여기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항목은 자산가 부채의 기업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법상 세무기준액과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고,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는 차후에 반대 중에 발생하는 항목이므로 이거 뭐라고 부른다? 유보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사항은 차후에 반대로 조정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에서 뭐라고 부른다? 일시적 차이, 회계와 세법 간의 타이밍 디퍼런스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 5번에 뭐가 나와?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란 말이 나오게 되죠. 다시 일시적 차이는 시기를 조정해 주는 거, 영구적 차이는 금액을 조정하는 거예요. 특정 회계기간에 발생한 회계이익과 과소득의 차이는 차기 이후에 회계기간을 반대로 소멸하는 차이도 있고 반대로 소멸하지 않는 차이도 있고, 요거 소득금액이 나중에 그 다음 연도에 거꾸로 추인되는 게 있고, 풀마가 맞풀로 추인되는 것도 있는데, 풀마는 발생했지만 나중에 맞풀로 안 되는 소득금액 처분도 있다라는 거, 소득도 있다라는 거예요. 줄치겠습니다. 그 중에 일시적 차이는 세무조정사항 중 요건 안 치겠습니다. 자산가부채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를 말하는 거로 법인세 기간 간 배분 회계의 대상이 된 항목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소득이 가산되면 나중에 소득이 줄어들고, 지금 소득에서 차감되면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소득금액 가산되면 나중에 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나중에 덜 낼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지금 소득이 차감되면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더 내야 될 세금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효과가 있는 요게 법인세 배분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가산 차감됐지만 나중에 반대 효과가 없는 건 지금 효과가 있는 거지 미래의 자산부채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간간 배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요거예요. 유보 마이너스 유보, 요 일시적 차이에 대한 소득금액 처분만 법인세 기간간 배분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거죠. 인식의 시기차이 조정하는 거, 그게 법인세 기간간 배분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식의 금액 차이 조정하는 건 법인세 기간간 배분 대상이 아니라 법인세 기간 내 배분액의 기간 내 배분의 대상이 되는 거고, 기간 내 배분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니까 나중에 사례가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요 유보소득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세무 조정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요게 바로 뭐예요? 세무 조정
사항이 되는 거고 그 세무조정 사항 중에 무슨 차이? 일시적 조정만이 더 낸 세금 덜 낼 세금 효과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영구적 조정이다라고 부르는 건데 영구적 조정은 법인세 기간 배분액의 대상이 기간 간 배분액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먼저 양가로 1번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기간 간 배분. 양가로 2번이 뭐예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기간 간 배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 뭐예요? 이게 이제 영구적 차이예요. 영구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배분액에 이 양가로 1번, 2번, 3번을 이용해서 법인세 기간간 배분회계와 법인세 기간 내 배분회계의 약간의 개념을 제가 좀 설명드리게 될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개념 설명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몇 절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예제 풀고 2절로 넘어가서 기간간 배분회계의 이제 실무 사항으로 넘어간다. 수업 목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내용은 메인은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 와가지고요. 기간간 배분, 기간 내 배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시죠.